하나 더 잠깐 볼까요? 이거 제목, 이거 엊그제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 좀 그 기사가 네. 재차 좀 강조돼서 나왔고 한 번 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네. 제목은 이겁니다. 피투성이로 죽어가도 모른 채 수십 명 행인들은 왜 지나쳤을까? 네. 구로구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씁쓸해하고 있다. 네. 11일 날 오전 6시경에 구로구 아파트 앞 길가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게 시작인데 네. 이 범인은 중국 국적이에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인데 이걸 저 경계석 들어가지고 때리고 뭐 비가 오는데 뭐 우산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어쩌고 주접 쌌잖아요. 이거 다 헛소리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새끼 구속됐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거는 그 새끼의 그 중국 놈의 범행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맞아서 다 죽어가는 모습을 거기를 지나치는 사람들이 한 30여 명 넘었다고 그러죠. 네. 그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신고를 내주거나 구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이게 충격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맞아요. 접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뭐 착한 사마리안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면 반드시 구조를 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제 착한 사마리안법이 적용이 되려면 형법상 아마 유기죄가 될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유기죄, 예, 유기 그냥 방관한 거 유기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방관자 유기죄는 지금 안 없죠. 하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형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유기죄 있었어요. 애초에요? 50년대? 예. 예. 그랬다가 이제 어떤 군부가 들어서고 독재가 오면서 이제 또 이게 좀 폐지됐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방관자 효과라고 그러죠. 네, 심리학에서 이제 방관자 효과. 사회 심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네, 지금 요 현상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예. 원래 이제 사회 심리학에서 다른 사람의 존재가 그 어떤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제 크게 한 5가지 정도 꼽아요. 뭐 사회 촉진, 사회 태만, 책임감 분산이 바로 이 지금 요 현상과 관련된 맞아요. 거예요. 뭐 몰개성화, 뭐 집단 극화 막 이렇게 있는데 요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나 말고도 누군가 해주겠지. 그러니까 책임감 분산. 이게 이제 방관자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사람이 돕지 않는 걸 보고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겠지 하고 네. 판단하는 오류. 네. 그게 이제 다수의 다수의 무지라고 무지.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뭐 딴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저거 별거 아니네.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다수의 무지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이런 거. 이 방관자 효과 관련돼서 이 제노비스 사건 유명하죠, 이거. 그렇죠. 요거 요 미국의. 사건을 토대로 네. 요 방관자 효과라는 개념이 좀 어떻게 이렇게 학계에 대두가 됐던 거잖아요. 예, 방관자 효과 제노비스 사건 잠깐 얘기해 주시죠, 뭐. 요거 1964년도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식당 일을 마치고 이제 새벽에 귀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파트에 도달을 해올 때쯤에 누가 나 따라온다. 이상한 사람이 있다. 이거를 인기척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바로 못 들어가고 그 공중전화에서 이제 신고하려고 하는 순간에 괴한한테 흉기로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렀죠. 예. 근데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촌이어가지고 아파트에 불들이 막 켜졌어요. 그럼 본 거네. 본 거죠. 그래서 심지어 실제로 이 괴한이 2번 정도 범행을 멈췄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막 누군가 막 소리만 질렀어도.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막 사람들 불 켜주고 하니까 멈칫하고 또 하다가 또 멈칫하고 했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결국 다시 와서 찔러서 살해를 했던 사건이거든요. 뭐 요때 뭐 요거 조금 명수는 다르다고 하는데 맞아요. 뭐 한 거의 38명 얘기 나왔었죠. 근 40명 정도가 봤는데도 신고를 아무도 안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러면서 요 68년도에 사회심리학자 존 달리랑 라탄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가지고 이 방관자 효과 그리고 이제 이 책임감 분산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도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제가 판단할 때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구조를 요청하는 방법은 지정입니다. 지정. 맞아요.
지정입니다. 저 노란색 모자 쓰신 선생님 신고 좀 해주세요 하면 노란색 모자를 쓴 그 선생님은 부담을 느껴요. 오, 맞아요. 내가 신고를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지정입니다. 지정. 맞아요. 그냥 여러 명이 내가 폭행당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 대상 없이 아무한테나 좀 신고 좀 해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면 다수는 나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 하고 서로 미루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신고를. 맞아요. 그래서 지정해야 됩니다. 노란색 모자 쓰신 선생님 신고해 주세요. 아니면 뭐 하얀 구두를 신은 학생 신고 좀 해줘요. 이게 지정하는 게 가장 그 지정을 받으면 엄청난 부담을 느낀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실험도 있었는데 대기실에다가 실험 참가자를 놓고 거기에 이제 일부러 그 연기가 거기에 들어가게 했어요. 연기가. 네, 그럼 이제 불이 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밖에. 근데 실험 참가자가 나 혼자만 여기 딱 있었는데 연기가 막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한 75%가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저기에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있어요라는 걸 알렸대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또 다른 집단은 이렇게 혼자 놔뒀는데 옆방에 나처럼 다른 사람이 세 명이 있다는 걸 안 집단은 38% 그렇게 알린 비율이. 그리고 한 방에 3명이 있는데 3명이 있어요. 2명은 이제 사실은 실험자죠. 요 참가자가 나 말고 2명이 같은 방에 지금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 참가자가 알린 비율은 10%. 저 사람이 해야겠지 아니면 저 사람이 해야겠지 좀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다수가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형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착한 사마리안법이 있었어요. 그때는 일제 강점기 때는 위험한 지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모르는 채 하고 지나가면 유기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53년도에 형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조항이 사라졌어요. 일제 강점기 때 사마리안법이 유기죄가 사라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사회 현실이 반영된 건데 요맘때 53년도에 3년 동안 그 유교가 1950년도에 일어났잖아요. 한 3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사회적 혼란이 존재했고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길거리에 굶어 죽거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 속출하던 시대란 말이야. 너무 근데 힘든 거예요. 나도 힘든데 저런 사람들 있는 거를 다 내가 도와줄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 안 했다고 그거 못 도와준다고 처벌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의미 때문에 안 도와주는 걸 처벌하는 거는 이게 잘못됐다. 해서 이제 그 유기죄를 그때 없앴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또 뭐 개인의 자유지 아니냐. 뭐 이런 논리도 있기도 하고요. 예. 근데 착한 사마리안법은 나라마다 달라요.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는 처벌받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데 처벌받고요. 영국은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 중에서 도입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근데 나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좀 살만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뭐 병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서 나도 힘든데 저기 안 도와준다고 처벌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 보는 건데 그거는 배제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말 이게 내가 지금 구조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게 생겼다고 판단되면 적어도 신고까지는 가서 직접적으로 도와주진 않아도 신고 의무는 부과했으면 좋겠어요. 신고 의무는. 휴대폰 다 가지고 있잖아, 대한민국 사람 이제 거의. 그렇죠. 휴대폰을 들고 있다면 대한민국 사람 다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112는 때려주는 법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112 정도는 눌러주는. 그거 안 하면 적어도 좀 벌금을 좀 먹이는. 그래서 그냥 축소되는 정도의 착한 사마리안법 정도는 우리가 시행하면 우리 사회가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는 좀 슬픈 일이에요. 슬픈 우리 일이죠. 사회가 너무 슬픈 일이에요.
전에 내가 우리 사건을 해서 잠깐 방송했는데요. 네. 내가 저 역전 앞에 이렇게 가다가 여성 막 남자가 와서 때리는 거 봤어요. 역전에 사람 많았어요. 네. 나 가다가 깜짝 놀랐어. 멈췄어요. 그래서 일단은 잡았어요. 왜 그러냐고. 또 아무리 뭐 부인이라 뭐 자기 딸이라도 때릴 권리는 없으니까 이 세상에 타인을 폭행할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딱 잡았어. 이 사람 왜 그러냐고. 다른 사람들이 하도 안 말려서 내가 잡았어. 그랬더니 막 여자가 내 뒤로 붙어갖고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보니까 아이 여성분도 낮에부터 왜 그 술을 먹어 같이. 낮술을 했는데 이제 남자는 어디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고 여성은 싫어서 빠져나온 건데 그랬다고 와서 이제 때리는 거예요? 술값을 내는 거 같아 남자가. 너 술만 먹고 도망가냐 하는 식으로 이제 여자를 때리는데 그걸 말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유. 그래서 이제 잡았어 제가. 딱 양손을 이렇게 딱 움켜주니까 막 받으려고 막 하는데 밀치고 있다가 하도 발길질하고 그래서 이제 울 때 한번 이렇게 잡았어. 잡아서 캑캑거려가지고 주저앉혀갖고 이제 정리했는데 홀랑 신고를 했잖아. 그 파출소에다가. 아이고. 이게 무혐의 받았습니다만은. 그런 문제 때문에 다들 꺼려 하시고 또 그러니까. 그래도 해야 그래도 돼요. 해야죠. 그 만약에. 광경을 내가 보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생을 달리했다? 그러면 스스로를 비추어 봤을 때 당당해요? 부끄럽잖아요. 맞아요. 아니 신고라 그러면 정말 신고라도 네, 저는 좀 제발 좀 그랬습니다. 말리고 신고라도. 그러니까 작은 의미의 착한 사마리안법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 112 그러네요. 신고는 좀 강제했으면 좋겠다. 네. 부과했으면 좋겠다. 그냥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아니 뭐 법학 박사로서 또 법학자의 소견이기도 해요. 예?